정치 파발마. 날은 더워도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호랑나비. 들이대. 저도 안 지칩니다.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진봉, 이봉규, 봉봉 브라더스. 봉침이냐 들이대냐 우격다짐이 아니라 논리로 승부를 가리는 정치 파발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양문석 네. 하고 잘 양문석 하시길래 평론가하고 네, 뭐 계속 하시라고 제가 양보해 드리려고 평론가하고 혈전을 벌였지. 아니 지난번에 이제 최진봉 교수 주제가 불리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도망갔었어. 야, 그거 도망가고 개인적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니 개인적 사정에 도망가 놓고 저 핀치 이탈을 그럼 이상한 우격다짐을 내보내가지고 바깥 나가서 한탕 붙으려고 그랬어 내가. 아, 그랬어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청취자께서 빨리 좀 알아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아시겠죠? 네, 최진봉이지 뭐. 두 분이 사실은 아까 일찍 왔었는데 네. 밖에 뭐. 화장실 다녀오시느라고 늦었대요. 예. 경력 표시를 여긴 너무 길게 해. 자, 정치 파멸만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풀기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인 이유를 분석을 했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좁혀졌대요. 경제 위기,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당 내분. 자, 두 분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예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석을. 예. 그 분석을 그따위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여당답지가 않고 일단 경제 위기를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잘 대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라는데 인사 문제도 도끼인 개낀 뭐 민주당에서 할 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세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로 내분. 갔어야 돼. 당 내분이 첫 번째로 갔어야 되는데 지네들 문제니까 당 문제니까 그걸 세 번째로 놓는 게 이러니까 현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당 내분 다시 말해서 뭐 권성동 등등 권한 대행하면서 지금 안 좋아요. 그 이준석이 여태 그냥 저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분탕질하고 있고 그 이후에요. 그게 제일 큽니다. 네. 자, 하여튼 봉 박사님은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당 내분이다. 네, 나머지 문제 없는 거예요. 자, 봉침 발사.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뭐 제대로 당내 보면 내분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인사 문제,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측근 문제가 인사, 있어. 비선 인사, 또 뭐 유튜브 인사 뭐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신민사수석이 나와서 엽관제라고 그런 말씀해가지고 또 불을 지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 가장 큰 자, 문제다. 몸풀기로 이제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하고 이행시를 받아볼게요. 지지율로 삼행시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세 번째 글자 율이 삼행시로 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지 두 글자로 이행시를 청취자 여러분께 받겠습니다. 추첨해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지지 이행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연이은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국기 논란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봉규 평론가님부터. 민주당 누가 국기 문란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 자체가 누가 국기 문란을 해요? 국기 논란. 논란. 국기 논란이 뭐죠? 태극기 논란이에요? 국가기강이겠죠. 네. 아니 무슨 국가기강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면요. 완벽한 사람 없고요. 완벽한 정권 없습니다.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재미 붙였었거든요. 왜냐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으로 시작 때 발목 잡기 하니까 그 재미 봤어요. 그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 초반 아무것도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발목 잡기 하니까 이거 재미있거든. 결국은 탄핵까지 시키고 감옥까지 보냈잖아요. 요 재미를 붙여서 지금 임기 초부터 뭐 2달 뭐 허니문 기간이고 뭐 없어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발목 잡기 하고 이거 잘못됐다가 아니 흑안경 쓰고요. 꺼멓게 보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다 꺼멓게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봉침 발사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니까 자 친척 인사 아까도 말씀 유튜브 극우 유튜버의 누나 인사 그리고 본인이 검사 시설 하시면서 알게 된 그 회사 운영하는 분들의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또 검사 부인 이런 분이 사적으로 동행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본인이 일하셨던 커버나 컨텐츠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니 국민들이 이거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좋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벌써부터 목이 그런 뻣뻣해지네. 그런 말도 안 분들이 되는 와서 소리 일을 듣고 하다 있으니까. 보니까 아유, 논란이 뻣뻣. 되고 있고 이런 논란 때문에 결국 비판을 받을 수밖에 아니 없다 근데 이렇게 이제 봅니다. 대통령실의 그 뭐 9급, 7급, 뭐 8급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정책을 무슨 좌지우 국정농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단 첫째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냥 늘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늘 공무원들처럼 무슨 시험을 쳐서 입사 공채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최일구의 정치 파발마도 최진봉하고 이봉규가 뭐 여기 시험 쳐서 들어왔어요. 그냥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 언제 잘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임시 채용직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도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게 안전하지.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저거 최진봉이가 보냈으면 저 민주당을 위한 무슨 간첩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스파이노를 내가 말해서 북한에서 온 간첩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믿을 만한 최일구 앵커가 추천했어. 그럼 믿을 만하네. 그 사람 이력서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시험 아니 문재인 정부는 무슨 다 시험 봐서 썼습니까? 청와대 행정관들. 네, 여기까지 듣고 네. 자 봉침 한번 쏘실 거예요? 시험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꾸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 마시고 뭐가 아까 제가 본질을 말씀드렸잖아요. 친척, 혈족, 예를 들면 육촌 또는 뭐 본인이 옛날에 검사실하면서 알던 회사의 자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올 수 있죠. 알던 사람 회사의 자제가 일 잘하니까 썼지.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들 시선에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정치권에 있었거나 아니면 뭐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왔으면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인연 가지고 그 인연 때문에 들어와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젊은이들 볼 때는 네. 특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거예요. 충분히 들었다고 잠깐만요. 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히말라야 그 도원거리 할 때 탁현민하고 양정철 씨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어디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뭐 다 옛날서부터 아는 사람 들어온 거예요. 탁현민 씨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사위, 딸 다 백악관에서 일했어요. 자, 요 지적에 대해서 봉침 자, 한번 쏘시죠. 탁현민 씨는 문화기획계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에요.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이고 또 하나 자꾸 이렇게 지금 이봉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자꾸 문재인 정부 탓을 해요. 탓이 아니라 잘 보세요. 탓할 그러면 걸 안 좋습니다. 탓하니까. 100% 나는 뭐 저는 탁현민 비서관에서는 동의 전혀 못하고 일도 못하는데 다 떠나서 그럼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쳐도 지금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공정과 상식이라고 문정부들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당선돼서 대통령을 했으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공정과 하고요. 상식에 자, 맞게 관련해서 해야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청사협에서 1인 시위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적, 비선 채용, 그다음에 친족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사적 채용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또 고의원을 저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민정 의원도 무슨 시험 쳐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나는 뭐 14년 방송한 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이봉규는 25년 방송했어요. 근데 나는 청와대 안 부르잖아요. 유튜브에서 하셨잖아요. 안 부르잖아요. 그러세요? 아니 종편에서도 했어요. 가고 왜 이래? 싶으세요? 아니야, 나 뭐 그게 아니라 나를 부르겠어요. 내가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부르고 고민정 의원도 능력이 있어서 그때 불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정 의원이 여기에 또 재반박을 했는데 고민정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본인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지요.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이 될 수 있어야죠. 저를 두고서도 비아냥되던 제가 방송만 14년을 했었고요. 그러한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였. 비교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네, 요 얘기를 하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객관화 안 되냐 이런 코멘트를 달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봉규 박사님?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채용해서 정당한 거고 남들 그리고 고민정은 대변인이었어요 당시.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분은 구급 행정요원입니다. 행정관도 아니에요. 행정요원인데 그 급이 천차만별이고 다르고 그런데 자기도 그거 공개 채용이 아니라 그렇게 뭐 이렇게 캠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면 우리도 그렇게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쿨하게 외국에서도 다 백악관이고 뭐고 다 그렇게 추천받아서 일하니까 진짜 시비 걸 걸 걸어야 돼요. 뭐 정책이 잘못된다든가. 그러면 우리도 옛날 문재인 정부 때 깐끈해지. 근데 되지도 않는 거가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당신들은 더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를 가지고도 말이 많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최진봉 교수님? 이게 대통령 전용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전용기 탔을 때 신모 씨라고 그 인사비서관 네. 부인 되시는 분이 함께 갔잖아요. 민간인 신문으로. 그게 이제 논란이 이번에 돼가지고 나토 갔다 올 때. 그때 이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박민영 그 대변인이죠. 이분 국민의힘 대변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용기에 개그맨 김영철 씨가 탑승한 사진을 거론하면서 고민정 의원이 이것도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고민정 의원하고 두 분이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 사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청와대 부대변인에도 고민정 의원과 개그맨 김영철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때는 왜 같이 타도 되는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탈 수 있는 거예요. 김영철 씨도 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탈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꾸 시비를 걸다 보니까 김영철 씨도 괜히 애꿎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비 걸지 않아도 될 걸 자꾸 걸다 보니까 옛날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타놓고. 고민정 의원의 뭐 반박이 있나요? 고민정 의원의 반박은 그 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네. 뭐 받은 건 없고요. 김영철 개그맨이 씨. 그때 무슨 개인 자격으로 탄 겁니까?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같이 순방할 때 특정 자격이 주어졌나요? 아니, 제가 몰라서. 필요했으니까 뭐 같이 태웠겠죠. 이유가 그러면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이유 있어요. 있어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쪽도 인정해 달라는 얘기야. 아니, 그쪽은 이유가 있다 그러고 이쪽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일단 설명하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짧게 좀 부분에서. 해주시고요. 고 의원이 함께 간 거는 예. 그때 이제 독일에 갔거든요. 독일의 동포 오창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간담회 진행자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김영철 씨가 진행을 하러 간 거고 동포 간담회 그렇게 간 거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차이가 많죠. 이게 민간인 중에도 특별 수용으로 갈 수 있어요. 가는 게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특별 수용으로 가려면 그 사람의 업무가 명확하고 그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그런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개그맨이고 그다음에 방송 진행도 하시고 방송인이잖아요. 이분이가 사회를 보는 거 그것 때문에 같이 가요. 예를 들면 BTS가 만약에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 그분은 홍보대사로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신모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밝히지도 않고 나중에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해명을 했는데 결국 인사비서관 부인이세요. 이분이 직책도 없었고. 자, 그러면 관련해서 예언이 이봉규 반드시 평론가님 얘기 가야 잠깐 되고 들어보고요. 신모 씨가 인사비서관의 부인인데 그때 이제 그 다국적인 그 뭡니까 정상회담 아니에요. 여기에 다국적 행사를 많이 지난 10몇 년간 행사를 기획하고 이벤트를 해왔던 분이라서 다국적 행사의 전문가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씨를 개인적으로 거기서 수행하진 않았어요. 전체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 전문가예요. 어쨌든 뭐 탈 그 전문가로 자격이 간 충분히 있다.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전문가니까. 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사적 채용이죠. 우선 공개 채용의 반대말이 사적 채용이 아니거든요. 공개 채용의 반대말은 비공개 채용이에요. 그런데 비공개 채용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고 검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직무에 맞는지 직무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죠. 그런데 자꾸 문재인 정부에도 공채 안 했다 그러는데 청와대는 공채 안 해요, 잘. 그만큼 중요한 데고 국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이야기 좀 들으셨는데 짧게 한 마디씩 해주세요. 최진봉 교수님. 예, 뭐 지금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 채용을 하냐 비공개 채용의 그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적 인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채용을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공개로 채용하더라도 정치권에 있었거나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이 들어온 거면 전문성을 인정받고 들어온 거면 문제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친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유명 극우 유튜버의 누나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기업인들의 자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본인이 또 함께 근무했던 수사관의 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사적 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개 이봉규 비공개의 평론가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시비 걸 게 그렇게 없구나. 아 그런 거 가지고서 난리를 칠 정도로 큰 실수는 없구나 하는 게 반증되는 거고요.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죠. 그거 돌려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자, 누가 뭘 묻었는지 보시길. 네, 청취자가 보내주신 지지 이행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가 보고 듣고 싶은 것만 하니 결국은 지록 위마일세. 지구석까지 파고 들어가겠네. 지지율. 지금처럼 인맥 채용하지 말고요. 지도 좀 꽂아줘봐요. 지가 여기서 이제 나도. 예. 지금 급한 일부터 차근차근 잘 하시면 지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어제죠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봉규 평론가님. 아 그러니까 이제 16명을 이제 살인자라고 지금까지는 몰았잖아요. 네. 근데 살인자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하고 대한민국에 살게 하느냐. 그래서 3일 만에 그냥 그것도 조사는 하루밖에 안 한 겁니다. 보냈다 이 논리를 문재인 정부에서 방어 논리를 했는데 새로 밝혀진 게 16명을 살인한 게 아니라 16명을 탈북시키는 부록하였다. 이 두 사람이. 근데 그게 들통나서 이제 처형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귀순하려고 그런 거다. 이게 새롭게 밝혀져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네. 동침 쏘셔 아니 겁니까? 뭘 밝혀져요? 저렇게 또 말씀을 TF 밝혀진 게 조사단에서 아니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한기호 의원이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냥. 본인이 아니라 그 조사단에서 아니 조사한 내용도 이것도 네. 탈북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던데 그 증언이라는 건 신빙성이 전혀 확보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16명 살인하는 증인은 그건 다 남아 있어요. 어디 남아 있냐? 두 사람의 증언이 남아 있다고. 두 사람의 증언이 합심조의 조사에 두 남아 사람이 있고요. 처형당했는데 어디 남아 아니야,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가 처형을 당해요? 아니 나중에 갔겠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니, 조사를 어디 받을 있어? 때 조사가 안 됐는데. 조사가 JTBC가 됐다니까요. 보도를 했었죠. 아니 보도하면 다 이것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아니, 보도는 보도가 그냥 나오면 믿어요? 아니 어느 한기호- 신문은 믿고 어느 방송은 아니, 믿어요? 왜 이러세요? 우격다짐 하지 아니야. 말고 우격다짐 싫어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한기호 의원이 자기 의사를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그분 말은 맞아. 그분이 얘기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게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탈북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몇몇 사람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합심조의 조사를 받았잖아요. 3일 동안. 그때 자료가 남아 있다니까요. 그 자료 녹화한 내용. 공개해야 돼요. 그거 왜냐하면 공개하죠. 그게 네, 당연히 클리어하지 공개하죠. 않다는 게 자꾸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증거 공개하고 있을 거예요. 은닉했잖아요. 왜 그 소독을 하고서 왜 아니, 어선까지 보냅니까?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증거를 건 남겨야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언론의 일부에 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일부가 건데 아니라- 증언에 나온 알겠어요. 내용들을 자. 밝혀보면 특검 충분히 갑시다. 이해가 나올 거라 뜨겁습니다. 생각해요. 특검 갑시다. 예. 특검. 특검을 가요. 아유 특검 가야지. 검찰 제대로. 수사하고 자, 있잖아요. 아니야 지금. 이거 제대로 밝혀야 돼요. 민주당은 통일부를 찾아가서 이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이러면서 질타하지 않았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2년, 3년 만에 해경도 마찬가지예요. 해경도.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통일부든 해경이든 입장을 바꾸려면 뭔가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증거도 없이 예전에 있던 사실 그대로 있는데 그건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입장이 바뀐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자, 하겠어요? 증거가 나온 게 사진이 일단 나왔고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건 조작 안 했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게 다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래, 그 전에 근데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무서워서 공개를 못한 거죠. 아니, 공개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공개를 한 거죠. 아니 이게. 그걸 공개했다고 자, 해서 그 증거가 여기까지 달라진 게 할게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이거 사람들은 앞으로 북한으로 가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아까 거예요. 이봉규 평론가께서 국정조사하자고 그랬잖아요. 커집니다. 특검하자 그랬죠. 특검.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봐요? 이 논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특검하는 거에서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해야 가야 한다고 돼요. 생각해요. 이거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시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해야 되겠죠. 예, 아까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관련해서 김영철 씨 팬들이 뿔나셨대요. 지금 네.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예.
김영철 씨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인정된 공인이잖아요. 듣보잡과 왜 비교를 합니까? 이런 문자. 김영철 씨는 진행자고 공개가 됐잖아요. 왜 이 박사님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김건희 씨 지인은 몰래 태웠다가 발견된 거잖아요. 짧게. 네. 김영철 씨 물론 공인이고 연예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라든가 그 행정용으로 일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유명하지만 않은 것뿐이지. 네. 워낙 뜨거워서 지금 뭐 두 분의 토론이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해볼게요. 광복절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사 숙고에 들어갔는데 일부 언론의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언론의 전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봉규 평론가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재벌 총수 대거 사면도 점쳐지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큰 죄가 없으면 이번에 재벌들 뭐 재벌이라고 해서 뭐합니다. 기업 총수들 사면하는 게 좋다고 보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그 죄에 비해서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그 전직 대통령인데 그것도 이제 사면돼야 되고요. 뭐 적절히 잘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요? 저는 죄에 비해서 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뭘 얼마나 사셨다고요? 큰일 났네, 이제. 그리고요, 지금도 가석방돼서 나와 계시잖아요. 주로 그 교도소에 계시면서도 밖에 나와 계시는 더 많았어요. 병원에 계신 시간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오래 살지 윤석열 않으셨다.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 요 얘기만 짧게 30초씩만 얘기해 주세요. 이봉규 평론가님. 네, 될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국민 통합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기업 활동 자유롭게 되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최진봉 교수님. 뭐 저는 그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면은 논란이 많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반발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지율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청취자 한 분만 더 이행시 소개할게요. 지진나요? 지지율 무시하면.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줄평 오늘 청취자분들한테도 이제 받아봤고 지지로 이행시 두 분이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띄워드릴게요. 먼저 최진봉 교수님부터 지지율 신경 안 쓰시게 되면요, 지지율 폭망합니다.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아니 뭐가 심합니까 이게 지금? 저보고 그러지 마세요. AI가 한 거니까. 창의력이 떨어졌다고 그랬다는데. 예, 이어서 이봉기 박사님입니다. 지저분하게 지정치하는 국힘당 2명만 없으면 됩니다. 누구예요 근데? 알걸 뭘. 모릅니다. 한 명. 어이구 무서워라. 누군데요? 누굽니까? 있어. 딱 둘을 지적하시는데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두 분이 하나도 안 무섭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